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내 유명 교육학자의 말에 의하면 1920년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동유럽에서 이주한 유대인의 합격 비율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비주류 계층이었던 유태인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기존 주류 계층이 여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말인데요. 시험 성적 외에도 성격, 사회적 배경, 스포츠 활동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 일들이 이때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결국 입학사정관제의 기원을 보면 객관적 요소보다는 주관적 요소의 비중을 늘려서 특정 계층의 입학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했지만 제도의 기원을 보면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유명사립대학에 입학한 손모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입학사정관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 현실상 만여 명이나 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모두 실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해외 봉사나 해외 연수 같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스펙은 돈 있는 집안 학생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또 스펙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여유가 있는 집안의 학생이나 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래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진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상 입철인 요즘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심각한 고민도 있어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나사론이 있잖아. 나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초강력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잘 쉬셨어요? 너무 잘 쉬어서 문제죠. 예, 이런 얘기를 불수에 오늘 또 불금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늦잠을 자셔서 이렇게 전화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벌어졌는데. 차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쇼인데요. 예. 지난 화요일에 시작돼서 파행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감사 말인데요. 예. 이게 보다 보니까 서커스 같기도 하고 쇼 같기도 하고 아주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죠. 예, 사실 서커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주는데,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서커스나 쇼는 기쁨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좀 어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괴물쥐 뉴트리아라고 하죠. 예.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 지난 재보선에서 수원 순학교 후보를 누르고 이제 당선된 초선의 김용남 의원이 준비한 소품입니다. 예. 2010년도에는요 차명진 의원이 1,000만 원짜리 토종 구렁이를 이제 가지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른 동물이 등장을 했고요. 예. 또 의사 출신의 김용익 의원 여러 가지 치약을 쌓아놓고 이제 맛보는 시연을 했는데요. 뭐 딸기 맛, 포도 맛 다양한데 맛은 모두 달다. 이런 어록 아닌 어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감장이요. 뭐 예. 딱딱하고 근엄하기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퍼포먼스도 필요할 수 있죠. 또 핵심을 짚기 위해서 충격 효과를 넣는 것도 필요할 텐데 결국은 본론이 명확하고 효과는 필요한 곳에 이제 배치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게 씁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서커스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네. 참 맞습니다. 애씁니다. 예. 이게 서커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아까 기쁨을 주는 거는 이제 고난도 기술이죠. 그렇죠. 줄타기, 공중군의 맹수조련, 마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중간중간 이 광대에 코미디나 만담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옛날 장터에서 저도 어릴 때 장소팔 고춘자 이런 이제 유명한 예, 예. 있었는데 만담가들이죠. 네. 예. 이번 국감에서는 그 역할은 이제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명 포스트잇 필담쇼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언할 때 쟤는 항상 빼딱해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이런 이제 낙서 같은 필담이 언론 카메라에 걸려서 예. 이게 사담은 맞는데 공론화 돼버리는 바람에 구설에 얽혔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많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 송영근 의원님 굉장히 좀 애교스럽게 그 의원님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결국 국민들은 좀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근데요, 생각합니다. 이게 이 국감장에서 필담원 가고, 카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기자들한테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조심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여기에 뭐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만 활용점정이 또 있습니다. 아, 이 서커스가 이 가족용 전체 관람가 버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에로쇼가 등장을 했죠. 일명 비키니쇼입니다 이번에는. 네,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등장했었죠. 국감장은 맞습니다. 아니고 본회의장이었지만. 그렇죠. 네. 작년 4월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심재철 의원 네. 누드 사진 검색이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뭐 이 모습은 거의 똑같았는데 사진만 이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환노위예요. 제일 파행이 많았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하필이면 이제 새누리당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바람에 좀 시끌했는데요. 야당은 간사직은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권 의원은 일축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성이니까, 근데 보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예. 이게 사무실에서는 자기 자리가 있고 파티션이라도 있는데요. 뭐 예. 입원실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국감장, 본회의장 다 노출돼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사 사례가 계속 걸리고 있는데 예. 왜 몰랐을까? 이게 저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제 주당 52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밤 9시에 환노위에서 아마 많이 피곤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또 연장 근로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 뭐 에로쇼라고 좀 이제 비아냥 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는 또 이제 육군 사단장이 긴급 체포됐죠? 네, 긴급 체포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군내 성추행 문제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근절돼야 되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군 사단장 이 수도권에 또 모부대 계신 분인데 투스타가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럴, 특히 성모럴 이거 좀 네. 성인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특히 성추행으로 긴급 체포된 경우를 보면 이건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리를 얘기하기에는 이제 범죄로 그렇죠. 취급되는 맞습니다. 게 우리 사회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당도 어제 원내대표 뽑았죠, 그죠? 네, 그게 어제의 이제 휴일 동안의 빅이슈인데요. 원내대표 선출 그저께 말씀드릴 때는 사파전이었는데 주승용 의원은 전날 후보에서 사퇴했고요. 2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윤근 예. 의원에게 이제 한 표 앞섰죠.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이목희 의원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과반 넘은 후보가 없는 경우 2명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우윤근 후보가 판세를 뒤집고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게 범친노의 결집 지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비주류를 하더라도 이종걸 의원이 좀 강성이고 우윤근 의원은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합리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어떤 이제 또 합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이제 주목, 기대 반, 우려 반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진짜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당내에서 생각하는지 오늘 3부에서 정동영 전 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저도 예. 듣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로 말씀할까요? 이게 국감쇼가 쓴웃음, 이게 재밌다고 말하기에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무대로 본다면 인생이라는 쇼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일 텐데요. 적으로 예. 네, 김원준 씨의 노래 쇼 들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세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단풍.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이 들죠. 설악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내장산까지 아마 이어질 모양인데, 그래서 요새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요, 이 가을철 산행, 이게 보기보다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아침, 저녁 온도차가 일단 크죠. 그리고 낙엽 같은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미끄러질 위험 사고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산악안전사고로 1,7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그중 25% 이상이 바로 9월과 10월인 이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이시죠. 허용호 대장 연결해서 가을 산행 과연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진짜 요새 너무 좋아요, 아침에. 약간 추워서 그렇죠, 그죠? 약간 춥고 산행하기가 좋은 계절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워낙 고산들을 다 정복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허 대장께서는 뭐, 우리나라 산 가실 때는 등산 오르시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까? 산행하면 얼굴에 땀도 나고 힘듭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등산 인구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등산 동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트레킹, 백패킹, 뭐 이런 목적으로 산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이런 등산 인구의 증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전체 건강으로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병원을 크게 짓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산행 인구가 많이 늘음으로써 상당한 몇 개 병원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통계적인 것도 있죠. 아, 산에 가면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갈 사람이 안 가도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 얘기죠. 그렇군요. 야, 근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산에 갔기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산악사고가 가을철에 빈번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가을에 이 등산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날씨 변화죠. 예. 좀 옷을 가볍게 입고 올라갔다가 특히 이제 가을비 같은 거 이렇게 옷을 젖게 되면 체온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날씨 변화에 대비한 복장들을 잘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날씨 변화라는 게 지금 가을비 같은 거 내리면은 저체온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리고 그 가을에 가면 낙엽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낙엽도 많고 또
뱀 같은 것도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뱀이요? 예. 뱀.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또 뭐 가을철이다 버섯 채취를 또 잘못해서 드신 분들이 복통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에서 자기가 계획을 해서 간식도 좀 잘 싸가고 복장도 좀 잘 챙겨서 입고 예. 날씨 대비도 좀 하고 날씨를 사전에 요즘 날씨 정보가 좋으니까 미리 오늘의 날씨가 어떻겠다 이런 아하. 정보도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사령을 네. 하시면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그런 준비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산 장비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5788님, 우리 청취자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고가의 등산복을 꼭 사야 하나요? 우리나라 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가의 옷은 꼭 살 필요는 없죠. 네. 너무 이제 저도 봐도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방수, 방풍, 네. 어떤 소재든지 방수, 방풍만 되면은 뭐 기능성이야 뭐 그게 다 그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아주 뭐 그런 고가의 옷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등반 간다, 남극 탐험 간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소재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산 올라갈 때는 방수 방풍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등산화 배낭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등산화 배낭도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야 될지 잘 구분하기 힘드니까요. 예. 주위에 보면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예. 보통 배낭 같은 경우는 한 40m, 30m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써봐도. 40m. 아하. 네, 그 정도 되면 좋고요. 예. 특히 이제 등산화 같은 경우는 꼭 발목 긴 거. 요즘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발목 짧은 거를 신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산행을 했을 때 발목을 접질 염려도 있고 산행에 했을 때 거기에 뭐 모래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그러면 본인이 불편한 거거든요. 이제 발목 긴 거와 또 등산화도 꼭 방수가 될 수 있는 것. 아하. 예.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산행하는데 뭐 아주 무난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산에 가다 보면 등산 스틱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스틱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아하. 메이커마다 이제 값이 차이가 있는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갖고 다니다가 또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예. 또 스틱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찔릴 염려, 피해를 그렇죠.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관절이 약하신 분,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이 스키 폴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게 되면 특히 하산시 관절 보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아무거나 그냥 막대기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고 나쁜 거 차이 없는 겁니까? 좋고 나쁜 거는 이제 스키폴 소재죠. 뭐 예. 가벼우냐 좀 무거우냐. 그리고 또 뭐 스프링 장치가 쇼크이라는 스프링 장치가 있느냐. 예. 이런 이제 기능의 차이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비싸고 뭐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싼 이 스키스톡이라도 그냥 우리가 지팡이 대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큰 뭐 싼 거나 비싼 거나 뭐 산에 가서 쓰는 데는 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등반 경험이 많은 분들도 조난사고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에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한 경우고요. 많이 다니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가을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기 판단이 흐려져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안개 갑자기 많이 끼고 방향성 잃고 자기 판단 흐려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떠났던 곳을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계곡이나 능선, 특히 능선에 서 있어서 조난당할 경우는 거의 능선길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산이 돼도 반나절이면은
예. 이렇게 마을이나 도로에 닿을 수가 있어요. 아, 반나절이면? 예. 아. 뭐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곡도 다시 뭐 능선 올라가지 말고 한 계곡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거의 반나절 정도면은 마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군요. 능선도 예. 능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예. 예, 예. 또 요새 외국까지 나가서 산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 예. 일본 혼슈 지역인가요? 중앙알프스에서 조난사고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 나가서 산악하는 분들 이것도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이제 그 알프스 지역, 일본 알프스 지역에 사고 난 경우는 이 일본 알프스라는 산이 우리보다 1000m가 넘습니다. 예. 3000m 전후의 산들이기 때문에 이 1000m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 산행에서 했던 복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따뜻한 옷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 또 비가 오기 때문에 3000m에서 비가 오는 경우는 더 많은 체온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위해서 방수가 잘 되는 자켓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허영우 대장께서는 남극, 북극,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하여간 모든 데를 다 정복을 하셨는데 예. 더군다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륙 최고봉을 밟은 최초의 지구인이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는데 앞으로 목표가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 목표는 제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4번을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번째 또 가시게요. 에베레스트를 한번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게요. 예, 예. 아이고, 4번씩이나 가셨는데 어쨌든 목표가 있다라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목표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악인 허용호 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일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봄원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일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의사
의정부의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장보선의 푸른자연과 전세대 4베이, 환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예, 오늘은 2부에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4위 굳히기가 들어간 그 LG 말이에요. 네. 또다시 역전승을 거두고 또 반대로 선두 삼성은 4연패를 했네요. 예? 네. 어제 LG가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예. 6점차 열세를 뒤집었는데요. 예. 기아에게 계속 끌려가다가 연장 10회 말에 이지영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7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의 2회 초에 6점 내주면서 0대2로 끌려가다가요. 2회 계속 점수를 조금씩 보태면서 동점으로 갔고 결국 연장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최근에 0대3의 열세를 뒤집고 4대0으로 뒤진 거를 다시 역전을 시키고 해서 LG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4경기 앞섰는데요. 4위를 굳히려고 하면 4경기 중에 3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굳히게 되고요. 5위가 SK인데 SK와 게임차가 지금 2경기 차로 벌어졌거든요. LG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어제 승리로 찾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반면 선두 삼성은 어제 4연패를 했습니다. 2위에 2.5게임 차로 뒤졌는데 지금 그 삼성이 모두 6경기를 남기고 있거든요. 예. 매직 넘버라고 해서 자력으로 우승하려고 하면 삼성을 거둬오면 되는데 지금 4연패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선수들이 좀 느슨해진 건지 아니면 포스트시즌에 대해서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스트시즌에 들어가기 앞서서 팀 분위기를 좀 상승세 쪽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 평가전 있죠? 네.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있는 게 뭐냐면, 신임 울리 슈틸리케 감독 말이에요. 네.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독일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스페인어로 기자회견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감독 데뷔전이죠? 그렇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감독으로 되고 나서 우루과이전은 관중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된 데뷔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 오늘 오후 8시 천안에서 열리는 파라과이하고 일전, 이게 이제 감독 데뷔전입니다. 이번 대표팀 선수를 뽑으면서 브라질 월드컵 멤버는 10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동국 등 베테랑 선수하고 김승배, 나이어릴 선수들에서 많은 선수를 좀 골고루 뽑았습니다. 짧은 시간 훈련하니까 뭔가 슈틸리케 감독의 색깔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수비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면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훈련 후에도 인터뷰에서 무실점 수비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번엔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기성용 선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기성용이 오늘도 수비형 미드필더 출전해서요. 공수에 조율할 거로 기대를 하고요. 파라과이가 지금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출전을 못했습니다. 남미 조별리그 9개 팀 중에 꼴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선수를 많이 바꿨습니다. 아하. 21명의 선수들 중에서 A매치 50경기 이상 뛴 선수가 2명밖에 안 되고요. 예. 두 자릿수 A매치를 뛴 선수도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새로운 신예 선수를 위주로 해서 월드컵에서 실패한 걸 만회하려고 하니까요. 파라과이가 멤버상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선수의 뛸 의욕은 상당히 강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또 중계도 해주니까 한번 봐야죠. 예? 네. 예. 그리고 어제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대회, 이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그 김하늘이 라운딩 도중에 뱀을 봤다고 그러죠. 선수들의 뱀 보면 이거,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단독 선두에 올랐네요. 네. 어제 이제 경기 1라운드를 했어요. 김하늘이 5언더파, 버디 6개, 보기 하나에서 5언더파가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 예. 11월 11번 홀에서 뱀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뱀을 봐서 무서웠는데 다행히 주위 갤러리 분들이 좀 쫓아내서 다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골프 선수들은 뱀을 보면 이글을 한다. 그래요? 한꺼번에 2타를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뱀을 일부러 푸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돈 없는 뱀 이런 거. 예? 오늘은 그럴지도 모르죠. 네, 김하늘 선수도
해 전에 서울경제 오픈 대회 있었는데 그때 뱀을 보고 이글을 진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글 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글 없었지만 지금 5언더 받치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김하늘이 올해 우승이 없습니다. 근데 2등만 5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뱀을 본 그 휴염으로 우승까지 이어질지 기다려봐야죠. 이게 근데 기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뱀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 재수가 좋다 이러면은 이 엎드려 힘도 날 수가 있어요. 또 2014, 2015 시즌 프로농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팀이 6개월여 대장정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우승 후보 하면 지난해 우승했던 노비스, 그리고 정규리그 1위에 올랐던 LG, 멤버가 좋은 SK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다른 데보다 전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 KCC 같은 경우는 가드가 없었는데 KGC에서 김태술이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갔고 또 2m 21cm 하승진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KCC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하승진도 복귀를 하면서 2년 동안 상무에 있었는데 농구에 굶주렸다. 농구를 먹어치우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상당히 의욕이 높은 가운데 있고요. 예. 뿔이 좀 달라진 거를 우리 팬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감독들이 심판에 항의를 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몇 번 연출이 됐는데 예. 항의를 감독이 아닌 이제 주장만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공격 시간이 예전에 이제 수비팀이 리바운드를 잡으면 공격 시간 24초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14초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격 템포, 공격이나 수비의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내일은 모비스하고 LG, 모비스 작년 챔피언이고 LG는 작년에 정규리그 우승팀이 내일 맞붙게 되고요. 모레는 김종규가 버티고 있는 LG하고 하승진 KCC가 붙게 됩니다. 1차전, 2차전 모두 다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무려 10년 만에 기다린 금메달이었죠. 작은 키지만 다부진 몸으로 체급까지 변경해서 결국 금메달을 또 한 번 목에 건 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은퇴까지 고려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불굴의 레슬러 정지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지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10년을 기다린 금메달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죠? 네네. 처음에 금메달 결정되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10년 만에 이제 금메달을 이제 따게 됐는데, 예. 이제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금메달 따는 순간을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이제 막상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눈물까지는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을 봤는데,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련했습니다. 후련한 거보다도 그 사람의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짜릿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성취감 이런 게 있죠.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취감을 막 느꼈던 인생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 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현이하고 우연히. 서현이하고 우연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어떤 선수는 그 금메달을 꼭 따고 싶어서, 아금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선수가 바로 정지현 선수죠? 예. 예. 제가 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첫째 딸. 예. 이제 첫째 딸을 이제 아금이라고 이제 태명을 지었었거든요. 그죠, 태명이. 금메달을 따고 싶어갖고. 예.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제 올금이라고 이제 2번 다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도 태명이 아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 자녀분 덕분에 이렇게 또 금메달도 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것도 힘이 크죠. 예. 그죠. 애기들 힘도 크죠. 예. 예. 그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딸님들이? 제 딸이 그냥 잘했다고. 잘했다고? 아빠 최고라고. 네. 아직 애기죠? 몇 살이죠?
4살. 4살. 살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애기죠, 뭐. 애기가 그럼, 아빠 오늘 경기를 봤는데, 그 역전 정말 짜릿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못하죠. 애기니까 그냥, 아빠 잘했어, 멋있어, 이거죠. 예. 그리고 사실, 누구든 선수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CF도 찍고 기대와 주목 많이 받으셨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슬럼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국제대회에서 뭐 이렇다 성적도 내지 못해서 쉬려는 시간도 꽤 길었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점, 어떤 점입니까? 이제 뭐, 국제에 나가도 맨날 이제 넘어지고 하니까, 2등, 3등, 뭐 2등, 예. 예,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끝내버리면 이제 제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갖고 그냥 하루하루 참고 견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누구든 살다 보면 다 고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정재현 선수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인생 살다 보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확고한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이겨내신 게 참 중요하죠. 그런 거 이겨내시면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아시안게임 준비하시면서 1년 동안 지역훈련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훈련 강도가 센 훈련입니까? 정말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매일 이렇게 훈련을 했고요. 피비린내가 입속에서 이제 그 같은. 예. 어떻게 예를 들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맹경치는 힘들어요. 그 훈련을 다 이제 소화를 해내려면은.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반 미친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막 미친 듯이 하거든요, 정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뭐로 듭니까? 아니면 뛰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십니까? 주로? 뛰는 것도 있고, 이제 레슬링 할 때 상대하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드려야지. 근데요, 레슬링 하시는 분들이 귀 있잖아요, 귀. 귀 보면은 귀가 다 망호가 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정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상대하고 마찰이 많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제 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귀에 있는 이제 미세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피하고 이제 물이 차가지고 그렇게 죽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여간 근데 또 이번에는 아테네 올림픽 때 비교해서 11kg을 올렸죠. 그죠? 이제 그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예. 60kg에서 이제 72kg로 이제 체급을 올려갖고 엄청나게 올린 건데. 출전을 했는데 예. 멤버. 그렇게 이 체급 올리셨을 때의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힘에서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지만 네. 그 상대 선수들에 비해 이제 제가 몸놀림이나 스피드에서는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 선수들이 다 이제 신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잘 먹혀 들어가지고 이제 기술 이제 득점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계속 문자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7120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경기 결과였어요. 이러시면서 계속 선수 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왜 웃으세요? 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예. 조금은 좀 더 쉬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영 선수가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2이고요. 32이요. 일반적으로 레슬링 하시는 선수들이 보통 몇 살까지 10대 하십니까? 초반까지 이제 거의 하고 그러죠. 예?
30대 초반. 30대 초반.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죠. 이제 부상이 많아갖고 예. 부상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져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부상을 당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그렇군요. 예? 어쨌든 2년 뒤에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열리죠. 그렇죠? 네네. 그 올림픽까지는 그래도 좀 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쉬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네요. 지금 뭐 이렇게 그렇군요. 그런 거 같고. 우리 또 다른 문자 보내신 분들 9744님 정지현 선수 정말 멋졌어요. 속이 시원한 경기였습니다. 1102님 이런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뭔가요? 이번 아시안게임 빼고요. 뭐예요? 게임 빼고는 뭐 10년 전에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이죠. 뭐. 예. 그거 말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 아픈 기억들이 나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러시구나. 그죠? 근데 맨 처음에 레슬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사실 유도를 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유도하셨구나. 레슬링을 전향을 한 거예요. 아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가지고, 예. 그때도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 이제 상대 선수들하고 이제 머리 하나가 차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아 당연히 이제 힘에서도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예. 너 레슬링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중3 때 레슬링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 아니라 유도를 계속 하셨어도 제가 볼 때 금메달 땄어요. 이게 이 정신 상태가 중요한데 뭐를 하셔도 성공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그건 반드시 선수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지도자가 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요. 예, 어쨌든 좋은 스포츠맨으로서 저의 기억에 항상 남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정지영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의 주거 브랜드. 이제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서밋 대우건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오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삼성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BL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